여러분, 집 마당을 파다가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다시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신고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아테네의 한 남자는 이 문제를 놓고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장 한 줄이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막힌 행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로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제국의 절반을 차지했던 노예들의 삶, 그리고 어느 몰락한 가문의 벼락 출세가 차례로 펼쳐집니다. 먼저 로마의 밑바닥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신전과 개선문 아래에는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인구를 조사했을 때 로마 시민은 약 70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을 더하면 시민만 대략 2천만 명에 이릅니다. 속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 2배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수는 적어도 자유민 전체와 맞먹었다고 기번은 추산합니다. 제국 전체 인구를 약 1억 2천만으로 본다면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군가의 재산이었다는 뜻입니다. 노예 대부분은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였습니다. 값도 형편없이 쌌습니다. 루클루스 장군의 진영에서는 황소 한 마리가 1드라큼에 팔릴 때 노예 한 사람이 4드라큼에 팔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소 4마리 값이었던 시절입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의 저택에는 없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노예였고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도 노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젊은 노예는 그 재주만큼 값이 매겨졌습니다. 로마의 한 저택에서만 노예 400명을 부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평범한 과부는 아들에게 노예 400명이 딸린 토지를 물려주고도 자기 몫을 더 크게 남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어느 해방 노예는 내전으로 큰 손해를 보고도 세상을 떠날 때 소 3,600쌍과 작은 가축 25만 마리, 그리고 노예 4,116명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축과 나란히 재산 목록에 오르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노예에게 따로 정해진 옷을 입혀 한눈에 구별하자는 제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곧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이 자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큰일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노예들이 우리를 세기 시작한다면 그 위험이 얼마나 크겠는가. 주인들 스스로가 노예의 머릿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밑바닥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인 희망은 로마의 노예에게도 거부되지 않았다. 성실하게 일해 주인의 눈에 든 노예는 몇 년의 노고 끝에 자유라는 더없이 값진 선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어찌나 흔했던지 법으로 오히려 남발을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해방된 노예는 시민의 사적인 권리만 얻었을 뿐 관직과 군대의 명예에서는 엄격하게 밀려났습니다. 아들대에도 원로원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려면 3대나 4대가 흘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손대에는 부와 명예에 닿을 수 있다는 먼 희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대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안토니누스 황제들이 칙령을 내리면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에게도 법의 보호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던 권한은 개인의 손을 떠나 관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저택 지하에 파놓은 감옥은 폐지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학대를 당한 노예가 정당하게 호소하면 자유를 얻거나 덜 가혹한 주인에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그리스 아테네로 옮겨보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보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테네에 아티쿠스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족보로 치면 아테네의 영웅 밀티아데스와 키몬을 거쳐 신화 속 테스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옛말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죄를 얻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율리우스 아티쿠스에게 남은 것은 물려받은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신들과 영웅들의 후손이라던 집안이 가난과 멸시 속에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낡은 집 밑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됩니다. 조상들이 남긴 재산이 땅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황제가 그 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재산을 밀고 해 한몫 챙기려는 자들이 눈을 번뜩이던 시절입니다. 신중한 아티쿠스는 밀고를 당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황제에게 보물의 존재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제위에 있던 사람은 공정하기로 이름난 네르바 황제였습니다. 네르바는 보물의 어느 한 조각도 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그 행운의 선물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심스러운 아티쿠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보물은 일개 신하가 갖기에는 너무 큽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기번은 그 한 줄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낭비하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먼저 신고했더니 황제가 보물을 통째로 돌려주었습니다. 훗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발견된 보물을 땅 주인과 발견자가 나누어 갖도록 법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아티쿠스의 시대에는 황제의 아량 한마디가 곧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로마의 분위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대의 부자들은 재산을 도시를 꾸미는 데 쓰는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벽돌의 도시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도시를 남겼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황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 세워지기 무섭게 카푸아와 베로나 같은 도시들이 자기 돈으로 닮은골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스페인의 타구스강 위에 놓인 웅장한 알칸타라 다리도 몇몇 지역 공동체가 돈을 모아 세운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은 자기 시대와 조국을 빛내는 일을 거의 의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기번은 그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대표로 꼽았습니다. 바로 아티쿠스의 아들 헤로데스 아티쿠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아티쿠스가 황제의 마지막 지시를 문자 그대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그야말로 물 쓰듯 썼기 때문입니다. 다만 쓰는 방향이 남달랐습니다. 유리한 혼인으로 재산은 더욱 불어났고 아티쿠스는 그 대부분을 공공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아들 헤로데스에게는 그리스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들을 후하게 모셔다 붙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시아 자유도시들을 감독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로아스라는 도시에 물이 부족한 것을 본 젊은 헤로데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청해 수도교 건설비로 300만 드라크마라는 거금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예산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재정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아버지 아티쿠스가 나섰습니다. 초과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겠소. 그 한마디에 불평은 잠잠해졌습니다.
아들 헤로데스 아티쿠스는 이름난 웅병아로 자라 로마에서 집정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아테네로 돌아가 학자들과 어울리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돈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에는 길이가 약 180m에 이르는 경기장을 순백의 대리석으로만 지었습니다. 아테네 시민 전체가 들어갈 만한 규모였는데 공사 기간은 4년이면 충분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레길라를 기리기 위해서는 극장을 지었습니다. 제국 어디에도 견줄대가 드문 극장이었고 목재는 오직 정교하게 조각한 삼나무만 썼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페르시아 함선의 도시대로 지었다는 유서 깊은 음악당이 허물어져 가자 옛 아름다움 그대로 되살린 사람도 헤로데스였습니다. 씀씀이는 아테네 성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코린토스의 극장, 델포이의 경기장, 테르모필레의 목욕장, 멀리 이탈리아 카누시움의 수도교까지 세웠습니다. 그리스와 아시아 여러 도시의 비문에는 헤로데스 아티쿠스를 후원자이자 은인이라 부르는 감사의 글이 새겨졌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이만한 씀씀이는 가장 위대한 왕들에게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는 사람을 가축처럼 세웠고 누군가는 하늘이 준 재물을 이웃 도시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데 썼습니다. 행운은 어느 집 마당에나 굴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는 결국 쓰는 사람의 그릇에 달린 듯합니다. 아티쿠스 부자가 세운 건물들은 2000년 가까이 이름과 함께 남았습니다. 반면 노예 4000명을 남기고 떠난 부자는 기록 속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행운을 만났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남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나눈 기억이더라는 말씀이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로마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던 노예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정직한 신고 하나로 대부호가 된 아티쿠스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길과 중국의 비단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 숨어있던 몰락의 씨앗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